거지한테 마지막 국수를 퍼줬다고 아들이 국수집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거지의 정체가 드러나자 전국이 눈물에 잠겼습니다. 폐업 직전 국수집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새벽 5시 시골 장터 한 구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5세 이정분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끓이며 국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이 일상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여보, 곧 우리 결혼 50주년이 다가오네요. 78세 김태호 할아버지가 낡은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수를 삶으며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맞아요. 벌써 50년이라니. 정말 빨랐어요. 그때 이 국수집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뿌연 백내장이 낀 눈동자까지. 하지만 국수를 삶는 정분의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 정성스럽게 면을 건져 올리고 있었죠. 국수집 간판은 이미 오래전에 글씨가 지워져 맛있는 집이라는 글자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는 여기저기 금이 가고 흔들리고 바닥은 오랫동안 제대로 닦지 못해 얼룩투성이었죠. 천장에서는 곳곳에서 물이 새어 양동이 3개를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정분과 태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상점들이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뜨거운 육수가 팔팔 끓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동정심에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시는 게 전부였죠. 장터에 나온 상인들조차 이 국수집을 지나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패스트푸드만 찾더라고요. 우리 같은 전통 음식은 관심도 없어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태호 앞에 놓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여보가 먹어주니까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진짜 혼자 이 많은 국수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우리 국수가 맛없나요? 태호가 젓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맛있어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잖아요. 정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는 또 거기서 뭐라고 계세요? 정분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 김민수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40대 중반의 민수는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낡은 국수집 당장 접으세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습니까? 민수는 국수집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뭔가요? 곰팡이 냄새에 물새는 천장에 이런 곳에서 음식을 판다고요? 정부는 아무 말 없이 가마솥 속 국수를 적기만 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음속으로는 이 국수는 내 삶의 전부인데 라고 절실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일을 50년 동안 해왔단다.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어. 태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50년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지금이 몇 년대인데요? 사람들은 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깔끔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갑니다. 이런 지저분한 국수집은 이제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거라고요.
민수의 날카로운 말들이 화살처럼 정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끓여온 국수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저분한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던 순간 민수가 손을 거칠게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 우리 부모님이 시골 국수집 한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말을 들은 정부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니요. 게다가 장사도 안 되잖아요. 손님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민수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국수 국물만 계속 저어댔을 뿐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지만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비싼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정하세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바쁘거든요. 자꾸 이런 얘기로 제 시간 뺏지 마시고요.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남기고 민수는 명품 구두 소리를 내며 사라져갔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요? 민수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아내 박수진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수진의 뒤에는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따라왔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왔구나. 그런데 저분은 누구신가? 태호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부동산 중개업자세요. 김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한번 보러 오신 거예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폐업하기로 확실히 결정한 것도 아닌데 벌써 부동산 업자를 불러온 것이었죠. 잠깐, 우리가 언제 이 가게를 팔겠다고 했나? 정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손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장사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차라리 이 땅이라도 팔아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나으실 거 아니에요. 김 대표라는 남자가 가게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위치는 그럭저럭인데 건물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런 상태로는 시세보다 많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낮춰야 하는데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반 시세가 평당 300만 원 정도인데 이 상태로는 한 150만 원 정도밖에는. 김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반값이라고요? 태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50년을 살았는데 반값이라니요. 수진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이런 낡은 건물에 누가 죗값을 주겠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 정분이 끓이고 있던 국수를 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죠. 이 냄새 뭐예요? 정말 촌스럽고 비위 상하네요. 수진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누가 먹겠어요?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이 정성껏 끓여온 국수가 냄새나는 음식이라는 말을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 국수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사람들은 이제 깨끗하고 세련된 곳에서 먹어요. 이런 지저분한 곳 말고요. 김 대표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즘 같은 경기에는 이런 물건도 쉽게 나가지 않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힘든 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 전부인데, 그리고 혹시 손님이 다시 늘어날 수도. 어머님, 수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손님이 거의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 그때 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민수의 표정은 아침보다 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국수를 끓이고 계세요? 민수가 가마솥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정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민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국수 그릇을 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릇을 향해 숟가락을 내리쳤죠. 쾅! 뜨거운 국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국물은 정분의 치마와 앞치마를 적셨고 바닥에도 널리 퍼졌죠. 정분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 국수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에 흘러내린 뜨거운 육수를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손에 쏟아진 국수 국물이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닥에 엎어진 것 같았죠. 수진이 손뼉을 치며 비아냥댔습니다. 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정말 보기 민망해서 못 살겠네요.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났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버지도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부모님을 위해서라고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수진이 김 대표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네, 곧 연락드릴게요. 어차피 결론은 뻔하니까요. 정부는 바닥에 쏟아진 국수와 국물을 치우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국수가 이렇게 바닥에 버려지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죠. 태호가 정분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그날 밤 정분과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국수 그릇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정분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정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오늘 일이 자꾸 생각나서. 태호가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축하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죠. 정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태호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빚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임대료까지 밀린 돈이 한꺼번에 청구되어 있었죠. 총 금액을 본 정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밀렸나요?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돈이 들어올 데가 없었잖아요. 태호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처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민수가 엎어뜨린 국수 그릇의 흔적이 바닥 곳곳에 남아 있었죠. 정분이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얼룩도 우리 인생 같네요. 정분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가게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의 글씨는 거의 지워져서 맛있는 집이라는 글자만 겨우 보였고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들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여보, 우리 정말 이 일을 그만해야 할까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손님이 아니었죠. 전기공사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정분 고객님 맞으시죠? 전기료 체납으로 인해서 전기를 끊으러 왔습니다. 작업자가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3달이나 연체되셨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작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가마솥을 끓일 수도 없고 불도 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정분과 태호는 어둠 속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함께였죠. 두 사람은 가게가 전기가 끊어진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잖아요. 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거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정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이 뭐가 있어요? 전기도 끊어지고 빚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인가? 네, 김 대표님이 최대한 높게 쳐주신 거예요. 이 상태의 건물치고는 많이 받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상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죠. 정부는 계약서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터전이 겨우 이 정도 돈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서명하세요, 엄마. 민수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으려 했지만 계속 미끄러져 떨어졌죠.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분이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정분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이랑 먹는 이 국수가 제일 맛있었어. 태호가 빈 그릇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빨리 서명하라며 재촉했지만 정부는 쉽게 펜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서명 한 번이면 50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불평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가고 있었죠. 천장의 구멍으로 빗물이 떨어져서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똑, 똑, 똑. 물방울 소리가 마치 시간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과 태호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세어가는 듯 했죠. 여보. 정분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천천히 사인을 하기 시작했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을 다 마치자 민수와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내일부터 정리 시작하시면 돼요. 정리라니. 정분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마솥, 얼룩진 테이블, 금이 간 의자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고 모든 것이 이제는 버려져야 할 것들이었죠. 민수와 수진이 떠나고 나자 정분과 태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가게는 더욱 을씨년스러웠고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요? 정분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태호는 정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50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지 막막하기만 했죠. 폐업 하루 전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가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난 후였죠. 태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정부는 도저히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정분이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나가보니 어젯밤 내린 비로 인해 바닥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천장에 구멍으로 새어든 빗물이 양동이를 가득 채웠고 넘친 물이 바닥에 흘러내렸죠. 정부는 걸레로 물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기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정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냉장고 한 켠에 국수 한 그릇 분량의 재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면과 파, 그리고 작은 양파 한 개가 전부였지만요. 정부는 그 재료들을 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끓여볼까? 정부는 집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져왔습니다. 전기는 끊어졌지만 가스버너만 있으면 국수 한 그릇 정도는 끓일 수 있었거든요.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며 정부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국수집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었죠. 그때도 가난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신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정분이 물을 끓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들어보니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며칠째 씻지 못한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여기저기 해진 상태였죠. 남자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문을 열어보니 남자의 얼굴이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죠. 혹시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 얻을 수 있을까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요. 정부는 남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은 더욱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이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정분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분이 컵에 물을 따라주니 남자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한 컵을 단숨에 비우더니 또 다른 컵을 달라고 했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정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물도 못 마셨거든요. 남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냄비에서 끓고 있는 국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재료로 끓이려던 국수였지만 이 사람이 더 필요해 보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 어제 아침에 편의점에서 버려진 김밥 하나. 남자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정분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에요.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남자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마지막 재료로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서 국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비록 재료는 부족했지만 정부는 정성껏 국수를 끓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정분이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저는 돈이 없어서...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정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을 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첫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수 맛과 똑같습니다. 남자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째 굶었던 사람처럼 정신없이 먹었죠. 국수를 다 먹고 나서도 국물까지 깨끗하게 마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리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국수가 아니에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한 그릇이 제게는 희망입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남자는 주머니를 뒤져보더니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받아주세요. 안 돼요. 그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정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더 미안해요. 공짜로 이런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남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1,000원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남자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부는 빈 그릇을 치우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야? 태호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노숙자분 한 분이 오셔서 마지막 국수를 드리고 갔어요.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빈 그릇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좋은 일 하나 한 셈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인생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따뜻한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노숙자가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분과 태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벌써 민수가 온 것 같았어요. 벌써 왔네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재빨리 빈 그릇과 가스버너를 치웠습니다. 괜히 민수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가게 안의 상황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뭐 하신 거예요?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정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예리한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상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젖은 그릇, 바닥에 떨어진 국수면 한 가닥, 그리고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가스버너까지 말이에요. 설마 또 국수를 끓이신 건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바로 그때 수진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짐 정리 시작하셨어요? 아니, 그게... 정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명히 누가 먹고 간 그릇 아닌가요? 그건... 정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줬어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정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분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해서. 그래서 국수까지 끓여주신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호가 나서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재료까지 거지한테 퍼줘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못 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라고요. 정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도운 사람을 거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진도 손뼉을 치며 비아냥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님도 없는 가게에 거지나 들여놓고 공짜로 먹여주시고 이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야, 그런 말은. 태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도 현실을 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남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빚에 허덕이는 마당에. 민수는 가게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답답해요. 어제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고 나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아들아, 그분은 정말 굶은 것 같아서.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굶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선사업가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남한테 베풀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네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저 집은 망해가면서도 거지 먹여 살린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부는 두 손을 꼭 쥐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남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지금 전기도 끊어진 상태에서 가스까지 써가면서 국수를 끓여요? 민수가 가스버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철이 없으시네요. 태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아버지가 뭐라고 하세요? 민수가 대받아쳤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망해가는 집안에서 남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다고요? 남 도와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거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있어요? 수진이 정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철 좀 드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래요?
정분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철 좀 들라는 말을 듣는다니 이보다 더 모욕적인 일은 없었어요. 민수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엄마, 이래서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남한테 베풀 생각만 하고 정작 가족 생각은 안 해요. 우리 가족 생각 안 했다고? 정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0년 동안 너 키우려고 얼마나. 그건 부모 의무 아닌가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은혜 입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정부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 단순한 의무였다니.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언젠가 내가 무릎 꿇고 후회할 날이 올 거다. 후회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뭘 후회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요? 현실적이라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현실적인 거야? 폐륜인 거야? 수진이 시계를 보며 민수를 재촉했습니다. 여보, 시간 늦어요. 오늘 중에 정리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 다 정리하세요. 더 이상 이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자 가게는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고 태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여보, 정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요? 남 도와주는 게 잘못된 일인 걸까요? 태호가 정분 곁에 앉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세상이 너무 차갑게 변한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수와 수진이 떠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그동안 가게 정리를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냄비도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산 거네요. 정분이 낡은 알루미늄 냄비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 돈이 얼마나 없었는데도 이걸 사려고 한 달을 꾸역꾸역 모았죠. 태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이런 식으로 물건 하나하나에 얽힌 추억을 되새기며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죠. 50년의 세월이 고작 몇 개의 박스에 담겨버리는 현실이 너무나 허무했거든요. 바로 그때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가게 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전기는 끊어졌지만 전화선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죠. 여보, 전화 와요. 정분이 놀라며 태호를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태호도 의아해했습니다. 정분이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분 할머니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정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C 방송국 PD 박진우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이요? 정분이 깜짝 놀라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네, 사실 며칠 전에 할머니 가게에서 국수를 대접받은 사람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정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수를 대접받았다고요? 네, 사실은. 그때 제가 노숙자 행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이? 맞습니다.
할머니께서 따뜻한 물 달라는 저에게 마지막 재료로 국수를 끓여주셨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방송국 PD였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모습으로? 정분이 궁금해했습니다.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인생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버리고 떠났고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망쳐서 좌천당했죠. 모든 게 무너져서 며칠째 집도 나와서 떠돌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정분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저곳 헤매다가 할머니 가게를 본 거예요. 그냥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는데 박진우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주신 국수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부는 전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태호도 정분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그 국수를 먹으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공한다고 바쁘다고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박진우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죠. 바로 할머니 이야기를요. 우리 이야기를요? 정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거 아닌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박진우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계약서에 사인도 하라고 해서 박진우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계약서요? 혹시 가게를 파신다는 건가요? 네. 손님도 없고 빚도 많고 해서 정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박진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내 드릴게요. 하지만 정분이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박진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회사에 기획서를 올렸어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하기로 했거든요. 제목도 정했어요. 마지막 잔치국수, 부부의 50년이라고요. 마지막 잔치국수? 정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국수가 정말 마지막 재료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그릇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50년 사랑 이야기까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꼭 방송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게도 절대 정리하지 마세요. 이 방송이 나가면 분명히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박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정분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꼭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박진우 PD와의 통화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분과 태호는 반신반의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방송이 나올지, 그리고 방송이 나온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방송이 나올까요? 정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PD분이 그렇게 확신하시니까 믿어볼까요? 태호도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와 수진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험악해져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민수가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집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든다고요. 수진이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태호가 반문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전국에 우리 이야기가 나간다면서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치사하게 우리 가족 사정을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날 일을 왜 만드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분과 태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민수와 수진의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정분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민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래, 잘못한 게 없어. 굶은 사람 밥 먹여준 게 잘못이야? 태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다큐멘터리 마지막 잔치국수 부부의 50년이 방영되었습니다. 오후 8시 KBC에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박진우 PD는 정말 정성스럽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분과 태호의 50년 인생 이야기부터 국수집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박진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으로 그려졌죠. 특히 정분이 마지막 재료로 국수를 끓여주는 장면에서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분의 주름진 손이 정성스럽게 국수를 삶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고 박진우의 나레이션이 감동을 더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각종 SNS에는 감동받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국수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 몇 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정분이 깜짝 놀라며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밖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죠. 줄의 길이는 거의 100m나 되었습니다. 할머니,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맨 앞에 선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그 유명한 국수 맛보고 싶어요. 뒤에서 중년 부부가 외쳤습니다. 정분과 태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빈 가게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 가게 맞아요? 정분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국수를 먹으러 온 거예요. 태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국수를 달라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급하게 가스버너를 켜고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에게 국수를 내주자 그 사람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방송에서 본 그 국수네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분과 태호를 마치 연예인 보듯 대했어요. 사진을 찍자고 하는 사람,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죠. 바로 그때 민수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에 긴 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민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엄마 국수 먹으러 온 건가요? 하지만 그들이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방송에서 본 아들하고 며느리 아니에요? 맞아요.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 그 사람들. 불효자들이네. 손님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방송에서 민수와 수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저기, 우리 들어가야 하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하러 들어가요? 할머니 또 괴롭히러 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송 다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국수 끓여드린 걸 뭐라고 했는지.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수와 수진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어요. 불효자들, 이제라도 뉘우쳐라.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정분과 태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혼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국수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죠. 여보,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정분이 바쁘게 국수를 삶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50년 만에 이런 일이. 태호도 손님들을 응대하며 벅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 밖에는 기적의 잔치국수집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모금을 해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낡았던 테이블과 의자들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고 천장도 말끔히 수리되었죠. 특히 오늘은 정분과 태호의 결혼 50주년 당일이었습니다. 박진우 PD는 이날을 기념해서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박진우가 카메라 감독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PD님.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정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안팎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분과 태호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큰 감동을 드린 마지막 잔치국수, 부부의 50년의 주인공들이 오늘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박진우가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카메라가 정분과 태호를 비추자 전국의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박진우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정말 꿈만 같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태호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이야.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밖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정분과 태호는 깜짝 놀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죠. 여보, 정분이 태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호도 울먹이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민수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정분과 태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도 눈물범벅이 되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손님들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해요? 진작에 그럴 걸 그랬어야죠. 불효자들이 이제 와서 용서 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런 자식들 용서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조용히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무릎 꿇고 있으면 되겠니? 어머니,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우리 자식이야. 미웠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정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부모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어야지. 민수와 수지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했지만 정분과 태호의 포용력에 점차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박진우 PD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신가요? 정분은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삶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혹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따뜻한 마음만은 잃지 마세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태호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사랑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전국의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종 SNS에는 감동받았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다짐들이 올라왔어요. 박진우는 카메라를 끄고 직접 국수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첫 한 젓가락을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전 절망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꿔준 건 PD님이죠. 정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정분과 태호는 조용한 가게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기적을 경험한 거죠? 정분이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50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국수 김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그리고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기적의 잔치국수집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사랑과 한 그릇의 국수가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